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뉴머레이트를 배웠지요.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코드인데 이뉴머레이트를 사용하면 어떻게 더 간단해지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연습 문제를 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A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20을 가지는 인덱스를 구해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표현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뉴머레이트로 하면 상당히 간단해지죠. 왜? 이뉴머레이트는 인덱스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if문으로 값을 비교해서 그 인덱스를 그냥 넣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enumerate a라고 하면 처음에는 0하고 10, 그 다음에 1하고 20 이런 식으로 값이 넘어오죠. 넘어온 값들 중에 밸류가 20인 것들의 i를 리절트에 어펜드하면 여기가 0, 1, 2, 3, 4 예를 들어서 20일 때는 4일 때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밸류가 넘어왔을 때 그때 i가 4니까 4 값을 그냥 넣어주면 되죠. 이뉴머레이트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값을 넣으니까 쉽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물론 여기에는 if문을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뉴머레이트를 사용하는 용도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연습 문제였고요. 두 번째 연습 문제를 같이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거였었죠. 이렇게 구구단의 결과값이 나오는 이 리스트를 한번 리스트 표현식을 통해서 만들어 보는 거였죠. 그러면 답부터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2단부터 9단까지의 구구단을 리스트로 생성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포문으로 J를 뽑아내요.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먼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부터 레인지의 9까지 뽑아내고 여기는 1부터 10까지 뽑아냅니다. 그래서 fu J인 레인지 2부터 9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값 J가 여기로 연결되니까 처음에 여기는 2예요. 그런데 이 뒤의 포문은 마치 이렇게 연결되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되고 여기서 값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if문에서 i를 이렇게 1부터 9까지를 뽑아내면 i가 1일 때 2 곱하기 1은 2, i가 2일 때 2 곱하기 2는 4, 3일 때 2 곱하기 3은 6. 그래서 2단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문으로 1부터 10까지를 다 뽑아내면 그 다음에 여기서 3을 뽑아내요. 그러면 J가 3이 되고 또 안쪽에 있는 포문의 값은 1부터 9까지 뽑아내면 3 곱하기 1은 3부터 3 곱하기 9는 27. 이 과정을 거쳐서 4, 5, 6, 7, 8, 9를 J에서 뽑아내고 그때에도 i는 1부터 9니까 9 곱하기 1은 9부터 9 곱하기 9는 81까지. 이렇게 리스트 표현식을 사용을 하면 리스트를 만들 때 리스트에 있는 표현식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리스트 표현식은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될 문법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파이썬 문법은 함수입니다. 함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중요한데요.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이 훨씬 가독성이 좋아지고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재활용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함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수라는 기능을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파이썬에서 제공해 주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함수는 특정 용도의 코드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뜻합니다. 말만 들어서는 조금 헷갈리죠? 특히 프로그램을 전공해보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을 경험해보지 않고 함수를 처음 접한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우리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특정 용도의 코드를 한 곳에 모아놨기 때문에 처음 한 번만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계속 불러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코드 이렇게 짜는데 여기 코드 괜찮으면 이거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할 수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걸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용했던 프린트, 인풋 이런 것도 파이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코드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고요. 재사용할 수 있고 한번 만들어서 검증된 거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니 이렇게 만듭니다. 함수는 앞에 def를 입력해서 함수를 define, 정의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def를 입력하고 그 뒤에 함수의 이름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독성 있는 이름을 만들고 괄호를 해주고 콜론을 붙인 뒤에 다른 if문이나 조건문, 반복문이나 동일하게 필요한 코드들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이 함수에 해당된다 혹은 안 된다 등을 여러분이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선 에디터를 사용하니까 에디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def hello 그 다음에 print 쭉 이렇게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hello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 hello라는 함수는 print hello world라고 해서 hello world를 화면에 표시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두 줄만 짜놓고 실행을 해도 화면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def로 hello라는 함수를 만들었을 뿐이지 만든 함수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함수를 어떻게 쓰겠다고 정의를 하고 사용은 하지 않은 거예요. 사용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hello라고 사용하는데 뭐냐 하면 여기 이제 함수 만들었잖아요. 에디터 여기에다가 hello 하고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정의된 함수를 호출하면 그제서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아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def hello 해서 우리가 hello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hello라는 함수를 메인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hello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를 정의를 해서 hello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여기에 있는 print hello world라는 동작을 여러분이 hello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함수가 실행되는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파이썬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죠. 그리고 hello 함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행이 되면 여기에 가서 hello 함수를 호출해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로 점프해서 hello 함수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hello world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hello 함수가 종료가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썬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hello 함수를 만나니까 hello 함수에 가서 hello 함수를 만나서 hello 함수에 있는 hello world를 찍고 다시 와서 스크립트가 종료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파이썬 스크립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어서 hello는 무시하고 hello의 호출만 보이지만 이것이 위에서 오면서 hello 함수를 표시 안 할 뿐이지 실제로 hello 함수가 어떤 역할이고 이 이름이 뭔지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hello부터 딱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뭐지? 이건 혹시 파이썬 내장 함수인가? 찾아보니까 없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hello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호출하기 전에 위에 꼭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습 문제를 내드릴게요. 뭐냐 하면 hello world를 hello 함수 정의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포문을 사용해서 hello world를 10번 찍어보시오. 포문 안에서는 이 hello 함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포문으로 해서 for i in range print hello world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포문 안에서는 hello world 쓰지 말고 hello 함수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이 첫 번째 연습 문제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함수의 기본 사용이 이해되셨지요? 그럼 함수를 조금 더 응용을 할 건데 아까 우리 def로 함수 이름이 있고 코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함수 이름의 괄호 안에 이렇게 매개 변수라고 하는 어떤 값을 넘겨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넘겨주기. 그래서 함수의 매개 변수를 넘겨주면 이제는 함수들을 부를 때 매개 변수를 넘겨주면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함수를 정의하는데 add 함수예요. 그리고 이것은 함수를 호출할 때 두 개의 값을 넘겨주면 그 값을 이렇게 받아서 더해서 프린트해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add 10, 20
이렇게 호출해야 되죠. add에 2개의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호출할 때도 인수를 2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넣어주는 값을 인수라고 하고요.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함수의 인수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add라는 함수를 만들고 거기에 a하고 b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데 이 매개 변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 형태로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매개 변수의 값에 전달이 되고 매개 변수 2개를 더한 값이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코드는 어떻게 짜요? 이렇게 에디터가 있으면 이렇게 짜고 여기에서는 그냥 add 10, 20 이렇게 짜면 되죠. 그러면 10이 a로 들어가고 20이 b로 들어가서 add 함수로 호출했으니까 프린트 10 더하기 20 해서 30이 이 호출을 통해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그냥 함수를 만들었고요. 함수의 매개 변수 전달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함수의 또 다른 특징은 함수를 공부하면서 처음 접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return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함수의 매개 변수 받는 것까지는 이해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2개를 더해요. 여기에서 직접 프린트하지 않고 return, 돌려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2개의 더한 값이 함수 밖으로 툭 던져지는 거예요. 함수는 사실 자판기랑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함수의 매개 변수는 콜라 버튼이에요. 콜라 버튼을 딱 누르면 콜라가 툭 튀어나오죠. 우리가 a, b라는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2개를 더해주고 리턴을 하면 a, b 더한 값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함수에서 이 값이 튀어나오면 함수를 호출한 데서는 자판기 버튼을 눌러준 데서는 받는 것처럼 값을 꺼내는 것처럼 이 툭 튀어나온 값을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세요. add라는 함수가 있고 a하고 b를 매개 변수로 했는데 이 매개 변수를 더한 값을 리턴해줘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툭 튀어나오죠. 이 툭 튀어나온 게 add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10 더하기 20은 30이 툭 튀어나온 걸 x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x를 찍으면 10 더하기 20의 값 30이 프린트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return을 사용하면 값을 함수 바깥으로 반환해 줄 수 있고 그러면 함수를 호출했을 때 결과값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가 있고 return이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add라는 함수는 10하고 20을 넘겨주고 그 10하고 20을 더해서 return을 해주면 이 함수 밖으로 툭 튀어나오고 그 툭 튀어나온 건 x가 싹 받아서 x가 30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add 10, 20은 30이란 값이 툭 튀어나오죠. 그걸 바로 이렇게 프린트로 해도 돼요. 왜? 우리가 아까는 add 10, 20을 c에 받아서 프린트했지만 add 10, 20을 딱 하면 이 더한 값이 30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프린트 30 한 거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툭 튀어나온 값을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연습 문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본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온라인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 연습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수업에서 풀이해드리는 걸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함수가 무슨 함수냐 하면 3개의 숫자를 곱해서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매개 변수가 3개네요. 3개의 숫자를 곱해서 리턴하고 메인 코드에서는 숫자 3개를 입력받아서 그거를 이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해 보는 겁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문제를 꼼꼼하게 이해하고 꼭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함수의 기본 기능 중에 마지막입니다. 뭐냐 하면 함수 이름에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이번에는 반환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하고 B를 넣어주고 A, B를 더한 거, A에서 B를 뺀 거 두 가지를 리턴을 하면 받는 부분도 이렇게 변수가 두 개여야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X가 받고 A 빼기 B는 Y가 받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add_sub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10하고 20을 전달받아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리턴을 해줘요. 그런데 리턴을 해주는 게 두 개니까 받아들이는 변수도 두 개여야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X가 받고 A 빼기 B는 Y가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X는 add_sub add_sub는 더하기 빼기 두 개의 값을 리턴하는데 왜 X는 하나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add_sub에서 나온 값이 더한과 뺀 값해서 30하고 마이너스 10이죠?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받으면 X는 이게 뭐예요? 튜플이죠. 튜플이 돼서 그 안에 두 개의 값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보관한 값은 언패킹을 해서 변수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습 문제도 여러분이 해보시는 거예요. 메인 코드에서 세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요. 그래서 세 숫자의 곱셈 결과, 덧셈 결과를 리턴해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는 리턴을 두 개 하세요. 그렇죠?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표시해 보는 겁니다. 아까처럼 튜플 형태로 받아서 언패킹을 해도 되고 i의 3개의 변수에 받아서 처리를 해도 되고요. 우리 함수의 연습 문제로 내드린 3개는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이 수업 쭉 들으시고 이 3개의 연습 문제를 각자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라고 했는데요.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함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하는 함수의 호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꼼꼼히 들으셔야 되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함수 여러 개를 만든 뒤에 이 호출 과정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 이거를 스택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택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접시를 살 때 하나 쌓고 그 위에 또 쌓고 그 위에 또 쌓으면 맨 마지막에 쌓은 접시부터 사용하게 되죠. 접시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마지막에 쌓은 접시를 억지로 들어올려서 먼저 사용하지 않죠. 대부분 접시를 사면 맨 마지막에 쌓아놓은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넣은 거를 우리가 마지막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아래쪽 방향으로 자꾸 추가되고 함수가 끝나면 위쪽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덧셈 함수 add하고 곱셈 함수 mul이 있어요. 그런데 add 함수 안에서 이 mul을 호출하는 겁니다. 여기도 함수가 있고 여기도 함수가 있는데 이 add 함수 안에서는 또 이 함수를 호출하네요. 그리고 메인에서는 x는 10, y는 20하고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호출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데요. 우리 이렇게 메모리에서 이 코드들의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 여기 전역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뭐냐 하면 메모리에서 함수와 함수에 속한 변수가 저장되는 독립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코드가 쭉 되면 우리가 프레임 안에서 그게 처리가 됩니다. 전역 프레임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파이썬 코드 전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mul이라는 함수가 있고 add라는 함수가 있는데 코드가 지금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x는 10, y는 20까지 되고 add 실행하기 전에 전역 프레임이 어떻게 되냐 하면 mul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정의되어 있고요. add라는 함수가 있다고 정의되어 있고 x라는 변수는 10, y라는 변수는 20. 이 값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전역 프레임에 저장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네요. 프레임이란 메모리에서 함수와 함수에 속한 변수가 저장되는 독립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있는 프레임 안에 함수에 관련된 게 들어가 있고 전역 프레임은 파이썬 스크립트 전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y는 20까지 했을 때 아까 전역 프레임의 모양을 봤죠? add 함수로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하면 여기로 가서 c는 a 더하기 b를 전달받은 xy를 a, b로 해서 더해서 c에 넣고 그러면 c를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mul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기 전의 함수의 호출 스택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을 때 아까 우리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 전역 프레임 되었죠. 그 다음에 add라고 하는 스택 프레임은 이렇게 들어오면 a가 10, b는 20, 여기 a와 b, 즉 10과 20하고 c까지 a하고 b를 더한 c까지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할 차례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a, b, c, 그렇죠? add라는 함수에 사용되는 a, b, c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add라는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a, b, c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mul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럼 mul 함수에 가면 a는 지금 전달받은 게 뭐예요? 10, b는 20. 그런데 여기에서는 a하고 b를 곱하네요. 그러니까 c는 10에서 20을 곱한 c의 200. add의 a, b, c는 10, 20, 30이고 그 다음에 mul의 a, b, c는 10, 20, 200이고 add에 대한 스택 프레임에 a, b, c가 저장되어 있고 mul의 스택 프레임에는 a, b, c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변수 이름은 같아도 저장되어 있는 건 다르게 저장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mul을 호출하고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오죠. 그래서 add 함수가 끝나는 시점에 스택 프레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add 함수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mul은 사용이 다 됐기 때문에 return C 해서 mul의 결과가 리턴돼서 프린트 D 하는 걸로 D에 200이 생기는 걸로 mul은 스택 프레임에서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add 함수에서는 A, B, C 말고 D까지 이렇게 해서 스택 프레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D까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다음 코드가 add 함수까지 끌어내게 되면 이제는 mul과 add라는 스택 프레임 안에 있는 mul과 add는 다 사라지고 전역 프레임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에서 인터프리터인 파이썬에서 전역 프레임과 스택 프레임을 사용해서 함수가 구동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해 보신 거예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는 def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a, 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nData1하고 nData2를 넘겨받아서 하나는 return nData1 더하기 nData2 리턴을 하고 또 하나는 nData1 곱하기 nData2 함수의 최종적인 형태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_m을 사용해서 여기 10하고 20을 정해주고 이거의 리턴 값을 여기에서 nResult1, nResult2 이렇게 전달을 받으면 이것은 여기로 들어가고 저것은 여기로 들어간다. 함수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파이썬의 함수까지 쭉 정리를 하고 파이썬 문법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25차 시에서 우리가 풀었던 연습 문제의 풀이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포문을 사용해서 헬로 월드 10번 찍는 거죠.
오히려 뒤쪽까지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헬로라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헬로라는 함수를 10번 부르기 위해서 포문으로 이렇게 레인지를 사용해서 부르면 레인지에 0부터 9가 i에 들어가는 건 사용되지 않지만 포문이 10번 도니까 헬로가 10번 호출돼서 헬로 월드가 10번 찍히게 됩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는 함수는 3개의 숫자를 곱해서 리턴한다. 그러면 결국 매개 변수가 3개라는 소리죠. 그리고 메인 코드에서는 숫자 3개를 입력받아서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해 보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함수 자체는 이렇게 멀티라는 함수는 하나, 둘, 3개를 사용하고요. 3개를 곱한 걸 리턴을 해주죠. 그러면 메인에서는 메인이라는 건 뭐예요? 함수를 실제 호출하는 실제 코드. 거기에서는 input.split으로 정수 형태로 값을 A, B, C 3개를 받아들여서 그 A, B, C 받아들인 값을 넘겨주면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되죠. 그래서 3개 곱한 게 리턴되어 온 걸 바로 프린트해서 표시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연습 문제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가 결국 모든 것의 정리판이죠. 메인 코드에서는 3개의 숫자를 입력받고요. 함수에서는 세 숫자의 곱셈 결과와 덧셈 결과를 각각 리턴하죠. 그런데 그게 각각을 변수에 대입을 해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런데 표시할 때 이렇게 합은 몇, 곱은 몇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시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코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addMulti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하나, 둘, 3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3개를 더한 값, 곱한 값을 각각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메인이죠. 메인에서는 3개의 숫자를 input.split의 맵을 사용해서 정수 형태로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addMulti 함수에 3개의 숫자를 인자로 넘겨주면 이거의 결과값이 더한 거는 result 1에 곱한 거는 result 2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은 %d, 곱은 %d.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를 사용해서 괄호를 사용하면 이거는 여기로 들어가고 이거는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합은 result 1, 곱은 result 2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지시어를 사용해서 표시해도 합은 result 1, 곱은 result 2 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를 사용해서 하는 연습 문제 3가지를 풀어보시고 특히 이 세 번째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수를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25차 시 최종 강의 이후에 지금 이렇게 함수의 연습 문제들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파이썬 함수 기능을 소개하고 헬로월드 출력 함수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덧셈 함수 만들기와 함수의 결과를 반환하기, 함수에서 값을 여러 개 반환하기 등을 실습하였고 함수의 호출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